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공감합니까? 그렇습니까? 발품을 많이 팔아야 성공합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옛날에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고 하게 되면 발품을 많이 팔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도래된 지 오래된 지금에 와서는요, 그 말은 이제는 옛날에 구태의연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1980년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20, 30년 내로 정보혁명이 이루어지고 이 정보혁명에 따라서 이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될 것이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1980년에 그에 져서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예측한 대로 이미 우리는 정보화 사회가 이미 도래된 지 오래되었단 말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제3의 물결이 정보혁명이다라고 한다면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도 있었다는 얘기죠. 토플러는요, 제1의 물결을 이걸 신석기 혁명으로 보는 겁니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석기 시대에는 우리 인류들이 자연에 의존하는 채집 경제로 어디 가가지고 뭐 과일 따먹고 짐승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농사짓는 방법을 알게 되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류학자들이 이것을요, 신석기 혁명 또는 농업혁명이다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비로소 인류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서 문명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첫 번째 물결인 제1의 물결, 신석기 혁명을 제1의 물결로 보는 겁니다. 그럼 제2의 물결은 무엇인가? 영국 등에서 시작한 산업혁명, 이것을 제2의 물결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역사는 형태를 조금씩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역사는 결국 반복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내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이 무엇인가, 이거를 내가 공부하기 위하여 과거 역사를 공부하는 것인데, 그 과거에는요, 우리 산업혁명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당시에 방적기가 생산됨으로 인하여 이 방적기에 의하여 대량으로 옷감이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방적공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방적기에 의하여 방적공들이 실업사태에 직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 방적공들이 이 방적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방적기를 때려 부수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러다이트 무브먼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역하면 기계 파괴 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적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 방적기를 때려 부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죠, 과거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또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방적기에 의하여 방적공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의하여, 컴퓨터에 의하여, 정보 매체들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와가지고 과거에 러다이트 무브먼트 운동 이런 것처럼 말이야, 우리가 컴퓨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 잃었다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때려 부수자, 이런 운동을 벌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역사가 지금 반복돼서 형태를 달리뿐 반복돼서 나타났을 때에 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 양식인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이미 우리는요 정보화 사회가 도래된 지 오래되었다 이 말이야.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 패턴을 과거의 투자 패턴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본 것처럼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은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를 구하는 노력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정보들이 백일화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정보들이 정보의 바다에 널려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가 뭐예요? 인터넷 공간에 모두 널려 있단 말입니다. 잘 모르는 거 있으면요 네이버 형님이나 다음 누나한테 물어보게 되면 그 누님 형님이 다 가르쳐줘. 그 안에 다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정보를 구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 정보를 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정보를 구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고 이랬단 말입니다. 정보를 구하는 능력이 중요한 그런 사회였다고, 과거에는요. 지금은요, 정보를 구하는 노력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정보들이 다 널려 있으니까요. 지금은 정보의 바다에 널려 있는 그 정보를 내가 이거를 나에게 필요한 유익한 제대로 된 정보를 골라내는 능력, 정보 선별 능력과 그 선별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정보 분석 능력이 필요한 사회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물건이 투자 대상 부동산이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하여 내가 조사하고자 한다, 옛날처럼 발로 뛰어다니면서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컨대 과거에 만약에 내가 어떤 임야 한 필지를 내가 매수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임야에 있는 현장에 가봐야 되겠죠. 가서 여기서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향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경사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는 또 수목은 어떤 수목이 되어 있는지, 분묘는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일일이 가가지고 이마 내가 돌아다니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위성지도로 다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등고선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경사도는 어떻게 되는지, 수목은 어떤 수목으로 되어 있는지, 이 내가 사고자 하는 산에 여기에 분묘는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디에 몇 기가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임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위성지도는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위성지도를 이걸 최대로 확대하게 보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임야가 이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고자 하는 임야가 이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다가 애들 기계총 먹은 것처럼 구멍이 뽀끔 이게 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분묘입니다. 분묘. 이걸 확대해 보게 되면 요만큼 분묘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최대로 확대해 보게 되면요, 이 분묘에서 예초기 들고 벌초하는 사람까지 보입니다. 아니다, 그건 뻥이야. 거기까지는 안 보여. 하여튼 임야다라고 했을 때 이게 분묘다 아니다, 내가 위성지도를 확대해 보면 다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임야를, 투자 대상의 임야를 직접 가서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땅이나 건물을 내가 사고자 합니다. 여기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앞에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게 되면 전자지도나 위성지도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또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만약에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길이 2차선인지 4차선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요, 만약에 차간 간격이 조밀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통량이 많다는 얘기죠. 차간 간격이 뜸성뜸성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또는 건널목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널목에서 차들이 서 있는 것이, 신호를 받아 서 있는 것이 막 대여섯 대가 쫙 내려버려 서 있다. 그럼 뭡니까? 교통량이 많다, 어느 정도 된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서 있는 차들이 한두 대에 불과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안 가보고도 이 앞에 도로가 2차선 도로인지 4차선 도로인지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안 가보고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건물을 이 건물을 내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장에 안 가보고도요, 로드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게 되면 승용차, 조그만 승용차에 여기다 지붕에다 캡 달고 이게 카메라 달고 다니는 차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이런 쪽에서 그 차를 운행합니다. 그럼 그 차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실사로 여기 다 찍어가지고 이것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한단 말입니다. 이게 로드뷰라는 거예요. 로드뷰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건물을 내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 길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차를 여기 서 있는 것으로 딱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이 승용차가 이렇게 갑니다. 쭉 가면서 이 앞에 있는 길 좌우로 있는 이 화면들이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보이듯이 실사로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쭉 가다가 만약에 이 건물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딱 멈춘단 말입니다. 멈추면 화면이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겠죠? 이거를 방향을 이렇게 틉니다.
이렇게 들게 되면 이 건물이 바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어떤 상황인지 보다 더 확인하기 위하여 화면을 확대하게 되면요, 확대해서 1층서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이 건물이 4층 건물이구나. 아, 1층에는 보니까 여기서는 핸드폰 매장하고 약국이 있구나. 2층에는 보니까 무슨 사무실이 있구나. 3층은 공실로 되어 있는데 3층에 보니까 여기다가 새 놓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전화번호 찍혔구나. 전화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현장에 안 가봐도요. 지금은 사회가 그런 사회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발품을 팔아야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발품을 팔아야 성공한다, 발품을 팔아야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는 지역 또는 일정한 연고가 있는 지역, 예컨대 여기서 시댁이라든지 처가동네라든지 이렇게 내가 아는 데라 투자할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데는 투자 못할 것 아닙니까? 예컨대 평택에 뜨고 있다, 또는 제주도 간다, 또는 강원도 어디로 간다, 울진 영덕 쪽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그쪽이 아무리 여기서 뜨고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내가 모르면 연고가 없으면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발품을 팔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발품을 팔지 않고도 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뜨는 지역인지 아닌지, 이 지역이 뜨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주로 뜨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투자 방향을 정해야 될 것인지 모든 것을 컴퓨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투자 방법이다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고 하면요, 이미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미 정보화 사회가 도래된 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 패턴을 발품을 많이 팔아야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더 이상 발품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뭐가 필요하냐면요, 정보화 사회에서는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면요,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제대로 된 유익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능력, 정보 선별 능력과 그 선별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정보 분석 능력이 필요한 사회다 이 말이에요. 이 정보화 사회에서 어울리는 투자 패턴이 뭔가? 바로 경매다 이 말입니다. 경매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수많은 투자 정보가 이 경매 목적물에 참가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한테 다 동일하게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정보를 선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경매에 참가하는 것이고 그런 분석 능력이 없는 사람은 참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매각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 이런 서류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경매에 참가하겠죠. 모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치 비유로 말씀드린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영어를 아는 사람한테 영어책은 의미가 있는 건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책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긴 뭐야,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글씨요 이렇게 되는 거지. 모든 정보들이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나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경기의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만은 일반적으로 1년에 연간 경매로 나온 물건이 15만 건 내지 한 20만 건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앞에 차려지는 밥상이 그렇게 차려진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돈 되는 괜찮은 물건들 내가 골라서 낙찰받으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많은 정보들이 이게 백일화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들을 매수 희망자들에게 모두 다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따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는 사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매에 투자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돈 버는 거 구경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게 되죠. 자, 제가 이번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경매는 경쟁 매매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매매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일반 매매하고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이 경매가 다른 어떤 것보다 유용한 투자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매를 큰 틀로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